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블루스 김용석입니다. 오늘이 첫 방송이네요. 첫 강좌는 원페이지 레포트입니다. 앞으로 5회 정도로 시리즈 강좌를 격주로 이어갈 예정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아웃라이너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기업들이 원페이지 레포트를 선언하고 있죠. 저도 작년 초부터 OPR 강의가 대폭 늘어났는데요. 일단 OPR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지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한 회사는 그 이유를 기획자의 슬라이드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OPR로 전환하면 기획자의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까요? 아니요, 거의 같을 겁니다. 그렇다면 OPR로 전환하면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읽고 하는 수고와 시간이 줄어들까요? 아니요, 그것도 좀 비슷할 겁니다. 다만 마지막 순간에 작성 부분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 뿐이겠죠. 대부분의 작성자는 작성보다 생각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OPR이란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대부분 임원들과 경영진입니다. 보통 기획자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왜냐? 쌓여있는 보고서를 모두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빨리 읽어야 되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건 빠른 시간 내 핵심을 파악하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논리 구조가 단순하냐 하는 거죠. OPR의 최대 수혜자는 경영진입니다. 자, 어쨌든 OPR에 갖춰야 될 덕목 두 가지가 나왔죠. 스피드와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 장의 분량이 자동적으로 논리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한 페이지기만 하면 핵심과 스피드가 드러날까요? 자, 여기 OPR의 예를 하나 보여드리죠. 완전한 서술형 구조, 한 장이지만 논리 구조가 모호하다면 몇 번 읽어야 이해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모든 문장을 다 읽어야 합니다. 보기만 해도 조금 답답하죠. 자, 한 장이니까 상사가 모든 문장을 다 읽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서술형 문장에서 뜻이 통할 만큼 글자 수를 줄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요. 네, 이 정도가 되면 이렇게 더 스피디하게 핵심을 알 수 있도록 개조식 보고서가 우리 보고서 문화의 스탠다드가 됩니다. 기업이나 조직에서는요, 이런 개조식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해왔죠. 서술형 구조는 1차원적인 구조였습니다. 순차적으로 읽어나가는 구조였죠. 이렇게 말이죠.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개조식은 자연스럽게 2차원 구조를 가지게 됐습니다. 먼저 배경 및 목적에서부터 결론에 이르는 저 5가지가 가장 최상의 레벨이 되겠죠. 그리고 바로 그 아래 레벨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종속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그에 종속되는 하위 레벨이 또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3단계 레벨로 전개가 되는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방향이 2가지라는 겁니다. 먼저 레벨별로 우측으로 가는 방향, 굉장히 생소하시죠? 그리고 기존의 보고서대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 이렇게 2가지가 있죠. 이걸 도식화해서 레벨별로 구분해 보면요, 이렇게 3, 4단계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레벨 0는요 제목입니다. 좌우로는 레벨의 깊이, 상하로는 이야기의 너비가 됩니다. 자, OPR은 2차원 트리 구조입니다. 논리의 원형, 아웃라인이 그대로 드러나죠. 전통적인 보고서는 글이 쓰여진 순서대로만 읽어내려가지만은요, 이 구조에서는 레벨별로 조망하는 것이,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번 계속 해보죠. 아까 관리자가 한 장이라고 다 읽는다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아웃라인 구조에서는요, 같은 논리를 다른 길이로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레벨 0부터 순서대로 나가볼까요? 먼저 제목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을 때는요, 제목만 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몇 초 걸리지 않겠죠? 그래서
제목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제목만 보고도 이 친구가 이런 걸 주장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요. 자, 여기에서 시간이 좀 더 있다면은 레벨 1까지 펼쳐볼 수가 있죠. 제목 바로 아래 레벨 1은요, 단락이라든가 목차 레벨입니다. 여기엔 각 단락별 핵심 내용이 등장하죠. 이 단계가 문서 전체의 가장 기본적인 얼개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레벨이죠. 한 단계를 더 펼쳐놓고 보면요, 우리는 레벨 1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이유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안에 대한 쟁점은 레벨 2에서 거의 다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 사안을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서 반론이 보통 제기가 되죠. 자, 레벨 0에서부터 2까지 내려왔는데 우리는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레벨 2까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보통은 한 20초, 30초 그 안쪽으로 걸릴 것 같아요. 자, 레벨 3까지 전개하면요, 거기다 펼쳐놓은 겁니다. 숫자와 증거 그리고 부연 설명까지 등장합니다. 레벨 1이 주인공이라고 하면요, 레벨 2가 조연, 그리고 레벨 3가 아주 중요하지만 단역 배우들이 차례대로 등장하는 거죠. 여기서 가끔 레벨 4까지 내려가긴 하는데요, 레벨 4까지 내려가면 너무 구조가 복잡해지고 자칫 한 장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레벨 3에서 끝내는 것이 좋죠. 그럼 앞서 본 OPR 예제를 레벨별로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논리 구조와 그 취약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레벨 0를 한번 볼까요? 신규 시장 개발 진출 위한 검토 보고서. 제목입니다. 제목만으로는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 건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레벨 1으로 들어가야죠. 레벨 1까지 한번 볼까요? 레벨 1까지 펼친 모습입니다. 보통 제가 마주치는 대다수의 OPR은요, 레벨 1이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한 그저 타이틀입니다. 여기까지 봐도 전체 내용을 짐작하기가 힘들죠.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레벨 2까지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레벨 2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시장 현황에 대한 부분은요,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이 없죠. 3. 유통망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그 아래까지 내려가야 되죠. 물론 배경 및 목적이라든가 당사 제품의 경쟁력, 결론 이런 부분은 가장 끝에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레벨 2의 레벨 간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구조가 머릿속에 잡히지 않아서 몇 번씩 읽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쓰는 OPR의 약점입니다. 제가 만든 이 예제도요, 제가 그냥 만들어낸 거긴 합니다만은 그 여러 군데서 본 것들 갖다 조합해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세 번째 마디가 이제 나옵니다. 결론이나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의 OPR은 거의 하위 레벨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읽어야 되고, 읽으려면 신속성도 떨어지고 구조도 머리에 그려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개괄식으로 쓴 OPR에서 미괄식 구조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두 갈씩 하는 이유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상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상위 레벨로요. 눈에 더 잘 띄게요.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죠. 두 가지 논리 구조는요, 결론, 이유, 증거의 순으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즉, 레벨 0와 1은 결론, 그리고 레벨 2는 이유, 레벨 3는 증거의 순으로 흐르는 거죠. 미괄식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보통 증거를 제시하면서 개요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그 단락이라든가 문서 전체에 결론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아까 예제를 이 원칙에 따라서 한번 구성해 보면 재밌을 겁니다. 자, 증거 부연 설명은 하위 레벨로 내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그 예제를 한번 재구성을 해보죠. 어떤지 한번 보죠. 자, 어떠세요? 제목이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제휴,
그리고 영국 시장 진출이라는 두 단어가 모두 제목에 쓰였죠. 어떤 경영진은 이 한마디만 듣고도 감이 잡힐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갑니다. 제목이 두 문장으로 풀려져 있죠. 전체를 좀 더 풀어 쓴 셈입니다. 즉 레벨 제로도 전체를 말하고 있고 레벨 제로 원 합쳐놔도 전체를 얘기하고 있죠. 그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네, 그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영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오, 매력적인 시장이구나. 경쟁력 있는 당사 제품 때문에 영국 시장에 꼭 진출해야 되겠다고? 알았어. 자, 그럼 진출할 때 어떻게 진출해야 되지? 아하, 유통망의 강작 간달프와 제휴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왜? 직접 진출보다는 제휴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간달프가 2위인데 유통망에서 강세를 보인다. 그래서 윈윈한다라는 얘기겠구나. 이런 식으로요. 레벨 0, 1, 2까지 전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요. 이것도 한 10여 초 만에 전체 전개와 얼개를 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계속해서 전체를 얘기하고 있죠. 레벨 3까지 한번 내려가 볼까요? 여기에는 구체적인 숫자와 증거가 등장하는 레벨 3까지 펼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레벨별로 읽으면 전체 구조를 염두하면서 2차원적으로 사안을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이게 바로 OPR의 핵심입니다. 평면적으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레벨별로 단계적으로 펼쳐낼 수 있게 도와주는 생산성 도구를 아웃라이너라고 합니다. 목록을 적게 해도 좋지만은요, 그 진가를 발휘하려면은 논리 구조를 레벨별로 구성하고 접었다 펼쳤다를 반복할 수 있는 도구가 좋습니다. 워크플로이는 최근 가장 많이 각광받는 도구죠. 전문적으로 상세한 부분까지 배려한 옴니 아웃라이너도 있습니다만은 가격이 좀 비싼 게 흠입니다. 지금은 얼마인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200 가까이 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MS 워드에 개요보기 기능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레벨별로 한 번에 펼쳐질 수 있는 놀라운 기능이 MS 워드에 숨어 있죠. 보기 메뉴에서 개요보기를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아웃라이너가 되거든요. 저는 생산성 도구를 여러 개 쓰기 귀찮아해서 전문 아웃라이너는 아니지만은 에버노트의 글머리 기능을 이용해서 작성합니다. 자, 오늘 OPR 쓰기의 간단한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요 메시지를 상위 레벨로, 그리고 증거 부연 설명은 하위 레벨로 보내는 거죠. 어느 단계에서 펼쳐지든 전체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OPR의 두 가지 덕목인 빨리 핵심을 캐치할 수 있게 되거든요. OPR은 2차원 트리 구조란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나 개인마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의 OPR을 보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미걸식 구성에서 걸릴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요, 중요 메시지를 상위 레벨로 보내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은 이렇게 4가지 얘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OPR 강좌는 격주로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강좌에서는요, OPR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의 프로토콜이 같다면요, 조직 내 분석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정확해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프로토콜의 레벨별 작성 문법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시사성 있는 자료로 OPR 연습을 한번 해보죠. 바로 대통령 탄핵 선고문이죠. 흥미롭겠죠? 저는 첫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었는데요. OPR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슬라이드 문서를 기획할 때도 거의 OPR을 거칩니다. 모든 문서 기획의 중간 결과물 같달까요? 이번에 연습을 잘 해두시면요, 슬라이드 문서나 분량이 많은 제안서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제 방송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 대해서도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의 OPR을 제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예수 시간에 유형별로 제가 하나하나 다룰 거라고 약속드리죠. 아참, 오늘 방송에서 소개된 3가지 유형의 OPR 예제들은요, 제 블로그를 통해서 전문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도 계속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